경기도 화성시 외진 도로변.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긴 지 오래돼 보이는 폐건물이 눈에 띕니다. 창문 유리는 이미 심하게 파손된 상태.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천만한 아찔한 유리들이 곳곳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올해 9살 된 락천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폐건물로 들어가는데요. 손도 잘 닿지 않는 잠금 장치를 간신히 닫고 익숙한 듯 계단을 올라갑니다. 락천이를 따라간 곳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 곳곳에 쓰레기 더미와 폐가구가 쌓여 있는 것은 물론 그냥 방치해선 안 될 것 같은 건축 자재와 폐기물까지. 도대체 락천이가 이런 위험한 곳에 온 이유는 뭘까요? 학교 갔다 왔어? 우와, 딸. 과거 예식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문을 닫은 폐건물 한 구석에서 살림살이 몇 가지를 들여놓은 이곳이 바로 락천이네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이곳에 들어온 지 5년째. 언니 다솔이는 락천이의 유일한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서 실어증을 앓다 지적 장애까지 얻은 큰오빠 희목이. 쉬어봐라요. 보드게임에 들어갈래요. 아니 보드게임 말고 화성에서 재활 치료라도 마음껏 받으면 더 나아질 텐데 빠듯한 살림에 엄두도 못 냅니다. 영하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씻는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때문에 최대한 빨리 씻어보지만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것 같은 손, 올겨울은 유난히 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대로 난방조차 되지 않는 이곳에선 밤이 더 큰일입니다. 엄마는 추운 딸들을 위해 외투를 챙겨옵니다. 폐건물 한 귀퉁이를 개조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지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얇은 장판 하나 얹어 급히 만든 방이라 외투를 겹쳐 입고 이불까지 덮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는데요.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닌데다 워낙 수년간 방치됐던 터라 겨울만 되면 이렇게 추위와의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락천이의 기침소리에 아빠가 일어납니다. 올겨울 유난히 춥다는 예보에 얼마 전 장만한 연탄 보일러. 이 연탄 한 장에 아이들의 몸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바닥이 2층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온이 안 돼, 보온이. 다만 찬기운만 가시는 거예요, 찬기운만. 그나마 연탄마저도 넉넉치 않은 상황. 앞으로 더 추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바로 그때 언제부터 나? 언제부터? 코피 언제부터 났지? 일어나.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아픈 락천이가 더 걱정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코피를 쏟을 때마다 엄마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혈소판 감소증인데요. 이게 피가 한번 쏟아지면 어떤 때는 심할 때는 그냥 덩어리처럼 하루 왼종일 쏟고 웬 어린애 몸에서 저렇게 피가 많이 쏟아질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냥 제가 그냥 막 땅바닥을 친구 통곡을 해도 기도를 하고 그래도 멈추지도 않고 애가 그냥 지쳐서 나중에는 쓰러지고 이런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락천이가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혈소판 감소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 피 속의 혈소판이 파괴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코피가 나고 상처가 나면 쉽게 멈추질 않습니다. 손만 넣어줘. 열이 너무 많다. 아빠 엄마는 이 모든 게 자신들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그저 짜증 한 번 안 내고 잘 견뎌주는 락천이가 더 안쓰러운 엄마. 락천이네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사업 실패 후 락천이에게 알 수 없는 병까지 생기면서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애들 아빠하고 버스 타고 가잖아요. 애가 코피 쏟을 때 버스 안에서 막 피가 쏟아지면요. 그거같이 그냥 아주 황당하고 마음 아프고 그냥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사람들 보는 데서 그냥 애는 피를 쏟지. 다른 사람들처럼 차 타고 병원도 다닐 수 있고 아파도 그냥 먹을 것과 입힐 거 그냥 해줄 수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그렇게 엄마는 하루도 눈물 마를 날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코피와 고열. 아무래도 락천이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응급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 서둘러 병원으로 갈 차비를 하는데요. 그동안 수도 없이 병원에 갔지만 그때마다 불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락천이는 진료에 앞서 피검사부터 받아야 합니다. 주사 바늘만 보면 겁부터 내는 또래 아이들과 다르게 긴장한 표정 하나 없이 씩씩하게 팔을 내밉니다. 가뜩이나 혈관도 약한 아이인데 병원에 올 때마다 몇 번씩 주사 바늘을 찔러가며 검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는 안쓰럽기만 합니다. 고생했어 우리지. 힘든 투병 과정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기특한 락천이. 피 뽑았잖아요. 아프진 않았어요? 네. 오늘 아침에 코피 흘렸다면서요? 아니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코피 흘렸어요? 응. 많이 무섭겠네? 아니요. 매번 거의 있는 날이라 그냥 안 무서워요. 그냥 심하게만 안 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평사고 왔어요? 네. 먹는 데는 없어요. 군데군데 중간중간 코피를 또 흘렸어요. 혈수판이 7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만으로 떨어지는데 7만 7점까지 갔다. 예상은 했지만 좋지 않은 검사 결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엄마. 락천이 같은 경우는 만성 면역성 혈수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자꾸 재발이 되는 게 문제죠.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치료했는데도 자꾸 재발되는 게 문제죠. 이만 이하로 떨어지면 자연 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코피라든지 멍이 들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심하면 뇌출혈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목 뒤에서 약간 피가 지금 나거든요. 네. 지금 목 뒤에 보면 피가 조금씩 나고 있어요. 코피처럼 눈에 보이는 증상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의 출혈이 더 큰 문제.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에 염증이 있는 데다가 목에서 피 나오면 어떻게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빨리 면역 글로불이 맞아가지고 네. 혈수판을 올려주면 좋아질 거예요. 네. 주사를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혈소판 수치의 안정을 위해 특수 주사 치료가 시급한 상황. 곧바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한번 치료를 받으려면 이렇게 2박 3일을 꼬박 누워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요. 지난 3년간 집보다 병원이 익숙할 정도로 자주 입원을 했었던 딸. 정확한 원인조차 알 수 없고 완치될 가능성도 낮지만 그래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절망에 있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던 것도 바로 락천이었으니까요.
용기 잃지 말고 씩씩하게 잘 자라야 돼. 응. 빠샤 빠샤. 내일 아침 일찍 올게. 응. 바이바이. 가자면 나와야 된다. 알았어. 끊어. 집에 남겨진 아이들 때문에 돌아가야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아빠. 아빠가 떠난 병실에 락천이와 엄마만 남았습니다. 가만있어. 많이 좋아져. 치료 중에도 계속되는 코피와 기침. 아무래도 목 안에서 또 출혈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새까만 거. 이 몸으로 그동안 어떻게 견뎠는지 엄마는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습니다. 아직도 흘리고 아직도 흘려서. 이제 면역이 들어가서요. 아직까지는 나고 있어요. 바세린 거지 다 젖었네. 처음 락천이가 코피를 쏟았을 때 조금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피를 흘리는 빈도와 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떻게든 이 딸을 살려야 하는데 당장 병원비와 교통비 먼저 걱정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잠시나마 락천이가 아픔을 잊을 수 있게 함께 있어주는 것뿐.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앞에 엄마의 마음은 오늘도 그렇게 타들어갑니다. 락천이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서둘러 집에 돌아온 아빠가 향한 곳은 근처에 있는 배추밭입니다. 어엿한 직장이라도 있다면 치료받는데 걱정이 덜할 텐데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허드렛 일이 전부. 아픈 딸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는 것만도 가슴이 아픈데 좋은 곳이라도 먹여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거리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는 아빠입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을 정도로 고단했던 지난날. 하지만 아빠는 더 힘을 내야 합니다. 일용직을 또 이제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짐장치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죠. 락천이만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는 아빠. 이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락천이와 가족들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빠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아빠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데요. 모든 것이 잠들어 있지만 깨어 기도하는 저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며 항상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천이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병약하여 항상 걱정이 되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찾아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그 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아빠입니다. 날이 밝자 다시 아빠가 분주해졌습니다.
곧 병원에서 태어날 락천이를 위해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치우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언제 쫓겨나게 될지 몰라 그냥 방치해뒀던 여러 가지 폐기물들. 게다가 생활하면서 생긴 쓰레기까지 흉물스럽게 뒤엉켜 있는 상황. 너무 추워가지고 이 뒤에 뒷산에 가가지고 옛날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다가 내게서 폈죠. 펴가지고 나무 화로에다가 피웠던 거예요. 한겨울 추위에 불을 피우기 위해 모아둔 장작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정도. 하지만 아빠는 하나씩 정리를 시작합니다. 원망과 상처로 가득했던 지난 기억들까지 모두 깨끗하게 잊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들은 한 곳으로 모아 당분간 접근할 수 없게 막아두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한 가지 걱정이 더 생겼습니다. 지금 락천인의 5 식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을 언제 내줘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원래 철거 건물이에요. 철거 건물. 지상권이었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이제 땅 주인이 철거하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도 제가 이제 항변했지만은 졌죠. 당장 가족들은 어디로 가요? 움직일 동안에는 뭐 여유를 주겠죠. 할 수 없죠. 뭐 어디 의탁할 곳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동안 누구보다 마음고생을 많이 한 아내와 병약한 락천이 그리고 2 아이까지 생각하면 이곳을 떠나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빠의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고민도 잠시 아빠는 락천이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침에 터졌구만 터지기. 응. 아침에 터졌고 새벽에 터졌고. 새벽에? 여기 콧구멍 봐. 콧구멍 여기 콧구멍. 됐어? 아이 좀 콧구멍. 스티커 사줘. 알았어. 옛날 같으면 한 1개월 버텼었는데 지금 좀 지나서 2개월 버티고 사실 2개월 반 정도 지금 버틴 거예요. 우리가 못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 3개월, 4개월까지 붙어야 되는데 4개월까지는 못 가고 3개월 정도 다시 한번 올 것 같아. 3개월 한 버텨주면. 엄마가 침을 싸는 동안 락천이의 머리를 묶는 것은 아빠 담당.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퇴원하면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박이다. 가자. 자, 가자.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먼저 갑니다. 그날 오후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